자, 우리나라의 제2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섭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건물인데요. 한전 부지에 115층이나 이렇게 높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자, 황순욱 차장. 네. 왜 이렇게 높게 짓는 거예요? 네, 글쎄요. 일단 당초 알려지기로는 105층이었습니다. 예. 현대에서 짓는 건물은 105층으로 알려졌었는데 뭐 안전시설, 기계실, 각종 뭐 설비들을 필수 설비들을 넣다 보니까 10개 층이 늘어나서 115층이 됐을 뿐이다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소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115층으로 지은 이유 사실은 제2롯데월드 때문이다라는 설이 지금 정설로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2롯데월드가 지금 123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해서 115층으로 높였다. 네. 그러면은 층수가 그래도 123보다 낮지 않느냐. 예. 그런데요. 층수는 낮은데 미터수로 보면 115층으로 10개 층을 높이면서 점프해서 571m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제2롯데월드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건물이. 네. 약 10여 미터가.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자존심 아니냐. 결국에 이 그룹들 간에 그룹 총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높이를 경쟁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대가 이제 자존심을 되찾겠다. 국내 최고의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이 한전 부지 입찰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을 뛰어넘어서 10조 원 넘는 금액을 현대차가 써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배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 누군가 고발을 했던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사실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인의 사물을 이제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득을 주고 예.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제 고발이 됐어요. 고발됐는데 고발이 되면은 일단 그 검찰은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거나 아니면은 불기소 처분을 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불기소? 아예 각하를 해버린 거죠. 예. 왜냐하면 검찰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그 고발이 됐지만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언론의 보도 또는 뭐 풍문이나 뭐 전원 등을 통해서 근거 없이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사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각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인데 경영 판단의 영역에서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 그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재판으로 갔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가 재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황순욱 차장. 네네. 과거에 현대 그러면 사실은 삼성보다 재개소율은 높았었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회복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가요, 현대를 일구었던 정주영 전 회장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한데, 네. 정주영 왕 회장이 있을 때 당시가 현대그룹의 가장 전성기였었죠. 그래서 그때를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때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큰아들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예로요, 첫 번째가 현대건설, 사실 현대그룹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죠. 예. 왕자의 난으로 사실 그 부도가 났었다가 이 상징적인 현대건설을 다시 매입했습니다. 그랬죠. 결국 현대 계열사들이 현대건설과 함께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0년 된 개동사옥 현대건설이 남아있는데 사실 이곳에서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일궈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서 이때 이 상징적인 개동사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에 지금 알려진 대로 한전부지 예. 매입 어마어마한 승부수죠, 이게.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들여서 현대 계열사를 한 지붕밖에 모두 모여서 왕년의 정주영 회장 때의 영예를 다시 복구한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현대가가 사실 큰 위기를 맞았던 게 왕자의 난 때였잖아요. 그때 경영권 분쟁 누가 이어받을 거냐 바로 이 적자 논쟁이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당시 상황을 좀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주시죠. 네, 그 당시 이제 범현대그룹의 차기 계승권, 전체적인 이 총괄하는 그 권한을 왕 회장의 뒤를 이어 누가 승계할 것이냐를 놓고 그 둘째 그 차남인 그 정몽구 회장과 그 오남인 그 정몽헌 회장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 바로 그 2000년에 이른바 그 왕자의 난 사건입니다. 예. 이때 이제 그 이것을 풀기 위해서 결국은 그 왕 회장이 정주영 당시 명예회장이 네. 예, 두 아들을 다 좀 청운동 자택으로 불렀죠. 불러서 둘 다 한참 얘기를 나눈 끝에 나오면서 둘 다 현재의 그 자리에서 둘 다 경영권 자리에서 둘 다 물러나도록 하고 지분만 소유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정몽구 회장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 정몽헌 회장에게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크나큰 그룹의 중심이 되는 차기 어떤 운명을 물려주면서 전체 그 경영권을 그 오남에게 주려는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불복을 했는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룹이 분리되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 그룹은 지금 차남인 정몽구 회장이 이끌고 그다음에 대북 사업과 직결되는 그 현대 아산, 그다음에 지금 작은 의미의 현대 그룹, 그리고 당시 이제 현대 건설 이런 것들을 그 정몽헌 회장에게 떼어주는 이런 형태로 그 계열이 분리되는 이런 시발점이 됩니다. 자, 당시에 정몽구 회장 그리고 정몽헌 회장 간에 붙어 있었던 그 왕자의 난, 그걸 중재했던 게 바로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 정주영 회장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전문 기능에서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지 뭐. 당연하다. 그래, 당연하지 뭐. 그러면 잘못해서. 회장님 말씀 그대로 하신 겁니까?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대주주로 그냥 남으시는 겁니까? 자, 황순욱 차장 보기에는 어때요? 현대가 재건 프로젝트 성공할 걸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정 회장이 이 한전부지를 매입할 때 모든 사람이 우려했을 때 뭐 100년 뒤를 내다보는 넓고 큰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그룹의 총수면 100년 뒤를 내다보는 그 해안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소식 현대가 재건 프로젝트가 잘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